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공명 정지우의 수익 싹쓸이, 주식 싹쓸이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내리 하락세 파란불을 키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외풍이 많았죠. 미국과 중국의 외풍에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겨우 2,500을 반납했다가 사수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수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좀 테마의 순환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요. 초전도체, 그 다음에는 백신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이슈나 또 이런 것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나마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과연 증시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점쳐보면서 새로운 수익 싹쓸이를 위한 전략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미증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풍 속에서 흔들리면서 역시 혼조세를 보였고요. 일제히 하락 출발했지만 변동성을 나타낸 끝에 다우만이 상승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약세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번 한 주 계속 파란불로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2,500을 계속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2,500은 사수 한 채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 주 과연 여기 2,500을 지지하고 반등세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77포인트대에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강세와 함께 살짝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증시의 흐름도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또 새롭게 나온 이슈, 맥신의 그 이슈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래서 그쪽에서 또 우리가 또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전략 챙겨보면서 새로운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은 종목들도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대응 방법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수익 싹쓸이를 도와주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한 주를 보냈지만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수익 싹쓸이 기법으로 종목들을 좀 만나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테마도 나왔고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요. 세 가지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좀 가장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부분보다도 역시 중국 부동산 위기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돌발적인 이슈죠, 이건. 예. 물론 이제 수년 전부터 좀 이어져 왔던 부분이긴 한데 새롭게 이제 헝다의 이제 파산 보호 신청 그리고 이제 컨트리 가든 쪽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제 부채 위기 이 부분 분명히 이제 큰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양의 의지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주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오는데 뭐 폭락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증시보다도 좀 더 견조한 모습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한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정상 범주 안에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얼마만큼 증시가 잭슨홀 회의 있기 전에 얼마만큼 증시가 잘 버티느냐?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만 어느 정도 잘 버텨준다고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시장에서 빠르게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부담도 좀 덜어준 것 같아요. 인플레 우려감이 이제 덜해졌죠. 중국이 이제 디플레 우려감이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감도 좀 완화되면서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강경하게 또 강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잭슨 홀 회의에서 어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큰 악재는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에는 8월 달에 이 인플레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가 지금 완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미 5.5%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적인 이제 긴축 쪽으로 가기에는 이제 파월 의장도 좀 부담이 있고 그럴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여요. 사실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그래도 PC 물가 지수가 3%대, 근원 PC 물가 지수가 4.1%대 둔화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격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은 이제 해묵은 악재인 것 같고요. 결국엔 시장의 키포인트는 중국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일단 자꾸 인내하라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라 이런 얘기 말고 뭔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딱 하나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재우면 그때부터가 아마 증시가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이 얘기들, 기사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아직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초전도체 관련주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 네이처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세가 나왔죠. 제 예전에 이제 완벽하다 설명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도 어차피 이거 저는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꾸 시가에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최대 주주가 자꾸 지분을 이제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번 급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주 후반에 뭐 덕성 같은 경우 점한가 나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막 급락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역시 아무리 뭐 100%, 200%, 300% 대박이 터질 것 같아도 아예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변성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리고 항상 수급이 중요하죠. 이렇게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최대 주주의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올 때는 항상 추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전도체는 일단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새롭게 맥신 신소재가 나왔네요. 예. 약간 다른 부분은 있죠. 예. 이 초전도체는 아직까지 뭐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맥신은 이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투기성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막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또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대량 생산 길에 나서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대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증시가 이제 녹록지 않으면 추가적인 급등세가 한번 또 연출될 수도 있죠. 대신 다음 주 초반부터는 이제 단기 과일 거래에 진입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좀 펼치면서 지금 이제 중국 증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정리 먼저 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외풍에 흔들리는 증시, 이 속에서 변동성 감안하면서 우리도 전략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초전도체 지구, 새롭게 떠오른 맥신에 대해서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좀 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닐까. 반도체 첫째도, 그 답은? 예, 반도체, 둘째도 반도체, 셋째도 반도체.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급락을 해도 반도체, HBM 수혜주들은 좀 견조한 모습이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STI라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포르텍이라든지 제가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측 장비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초박막, HB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은 뭐 크게 급락하면서 기조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죠.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돌아오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죠.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더 투심이 좋아질지 몰라요. 이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AMD 쪽에 수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9월 달에 엔비디아, AMD 수주 세기를 받고 4분기 공급 확정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반도체가 투심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반도체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주말에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HBM, AI 반도체
이쪽은 어차피 삼성과 애플의 생성형 AI 대전이 하반기 내년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뭐 글로벌 증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의 흐름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면서 만약에 리먼브라더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가 될 것 같다. 그때는 뭐 일단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완벽한 징후들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해결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아마 9월 잭슨 홀 기점으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리먼 브라더스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은 좀 더 AI 쪽, 반도체 쪽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가오는 23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또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미리미리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음 주 공략 전략까지 좀 세워본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들 고민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먼저 보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고민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MTN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고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 싹쓸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기법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의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예, 오늘도 열심히 주식 싹쓸이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는요. 역시 국내 최초 독점 기술 확보 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제가 세계 최초,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날아간 기업이 있어요. 예. 포르텍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 반도체 기업 내에서 반도체 AI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완벽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200억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이 200억 하고 소각을 해버리고 쭉 날아가는 기업을토했고요. 그래서 항상 경쟁자가 좀 없다는 게 굉장히 또 그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닌 말로 혼자 다 해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 기간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장이 너무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확률 높은 기업 위주로 지금은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기업이 있죠. HB 테크놀로지가 있죠. 이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 이 종목 이게 HB 솔루션 일봉 차트죠.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데 HB 솔루션 바닥에서부터 하나 외바닥 그리고 여기 쌍바닥 그리고 여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고 지금 721선 부근 이제 돌파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721선 부근이 항상 중요한 이제 매수권, 급소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나 포르텍처럼 이 자사주 매입과 이제 소각이 같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3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721선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돌파, 지지받을 때, 이제 그럴 때가 중요한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HB 솔루션 일봉 차트를 봤는데 이제 HB 테크놀로지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HB 그룹주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제가 광출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HB 테크놀로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일단 일봉상 먼저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기 지금 정배열, 주봉상 정배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60주선과 이제 100주선이 200주선만 돌파하게 되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도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밀집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40%, 그리고 순이익률이 50%. 그러니까 이 실적도 굉장히 견조한 기업이에요. 예. HB 테크놀로지 지금 자산만, 재원만 2천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죠. 2천억 정도를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M&A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HP, SP 지분 가치만 해서 2천억이 넘어갈 거예요.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2천억이다라고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때가 이제 2만 원 중반대를 기점으로 가치를 산정을 했던 거고 지금 3만 원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평선 밀집 국면 속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이 1,900원대에서 11억. 그리고 대표이사 회장님의 40억 시행사 2,000원대에서 40억 개인 돈으로 지분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80억을 최대 주주가 또 늘렸고요. 120억의 지분을 늘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400억 투자가 들어온 이유가요. CB투자 이자율 0%로 들어왔었죠. 2,000원대. 왜 들어왔을까요? 시설 투자 목적으로 일단은 많이 들어왔었죠. 이미 2년 전에 시설 투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끝났고 그리고 주포가 들어왔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40%, 50% 급증을 하면서 하반기 이 SKC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의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유리 기판, 인텔 쪽에 이제 공급한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기판을 사용하면 GPU라든지 CPU의 성능을 40% 이상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쪽에서 이미 도입을 하겠다 선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테스트를 올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SKC 앱솔릭스에 이 리페어 장비랑 검사 장비를 이제 출할 예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고객사들이 SKC 쪽에서 많이 확보가 되면 그때 조금 더 실적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쪽의 검사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장비 쪽에 매출은 단 1억도 거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익률이 엄청나죠. 삼성 쪽의 OLED 검사 장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발주량, 이 캐논 쪽에 이제 대형 증착기를 삼성전자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그쪽과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쪽 이쪽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하반기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지금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순이익이 500억. 근데 주가가 2,000원. 별로 겁이 안 나요. 예. 리먼 브라더스가 봐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겁은 안 나는데 물론 리먼 브라더스 같은 좀 안 좋은 큰 대형 악재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또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만큼 이 어려운 정책 속에서 살아남을 주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으면 나중에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살아남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회사가 막 아니 곤두박질 쳐서 막 동전 주러 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 부실한 종목이.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렇게 완벽한 기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향후에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주봉 차트를 보면 예전하고 틀리죠. 이제 200주선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니까 항상 주식은 장기 평선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돌파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주봉 차트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 이 밑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노란색 보이시죠? 예. 이때 밀집국면, MACD 바닥에서 상승 화살표. 그리고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올라오고 쫙 랠리가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OLED 쪽으로만 저렇게 주가가 간 거예요. 예. 검사 장비 쪽으로만. 지금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상태죠. 그때는 사상 최대 거래량, 물론 그 이전에 좀 터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거래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 지금은 2차 전지 쪽의 검사 장비. 동종 회사보다도 40% 이상 단가가 비싼데도 이 회사의 검사 장비를 쓴다. 왜? AI 기능이 접목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2000년도 때는 인터넷이었고 2008년도 때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꿔줬어요. 예. 지금 전기차 자체가 인생의 삶을 바꿔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름 넣고 타느냐, 전기 충전해서 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완전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이 AI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을 뭔가 바꿔줄 수도 있죠. 아니면 말로 이제 어벤져스 같은 자비스 같은 AI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들 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얻으면서 생활을 뭔가 확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에 뭔가 재료가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 요즘에 글로벌 증시가 녹록치 않은데도 엔비디아 혼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죠. 요즘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중국 AI 반도체를 그냥 뭐 통째로 사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에 AI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AI 쪽에 역시 플랫폼을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면 결국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과 애플의 AI 대전이 펼쳐질 거고 지금 하반기에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또 AI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초창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기업은 말이 틀려지죠. 처음부터 돈을 왕창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거죠. 월가 쪽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800까지 올렸거든요. HB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수혜주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SKC 앱솔릭스 쪽에 지금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죠. 그런데 SKC 앱솔릭스의 고객사가 몇 면을 보면 인텔과 엔비디아와 그리고 퀄컴 그리고 특히 이제 AMD 같은 기업들이 잠재 고객사로 있다. 이미 거의 인텔은 확정이 된 것 같고 AMD, 엔비디아도 조만간 경쟁이 붙지 않을까요? 이 기판을 사용하면 GPU, CPU의 성능을 40% 높일 수 있다는데 안 살 기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SKC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반도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자신감에 미국의 대규모 증설할 정도면 앞으로 엔비디아 수혜주가 뭘까 이런 거 찾기에 이제 몰두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AI 쪽의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검사 장비와 모든 다른 배터리,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AI 쪽 관련주이면서도 엔비디아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쪽의 장비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올레도스 검사기 AR 쪽, VR 쪽, 확장현실 쪽에 앞으로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참 다양하게 많이 엮여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거기에 HPSB 지분가치 2천억 이상 넘는다 그랬죠. 그 HB 솔루션도 자회사로 있잖아요. HB 솔루션은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초박막 계측 장비를 양산을 이미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성능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해부터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초박막 계측 장비는 반도체 수율의 핵심 1등 공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 국내에서 최초 양산 들어가는데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까지도 공약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올해 드디어 실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 솔루션이나 테크놀로지나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 회장님이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거,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위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런 내용들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으면 과연 주포가 이렇게 잔뜩 자사주 매입과 무중과 회장님의 장내 매수세가 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순이익이 400억, 500억씩 나오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순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출 1000억에서 이제 순이익이 500억이면 순이익률이 50%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1000원을 팔면 이제 10,000원을 팔면 5,000원이 남는 거고요. 1,000원을 팔면 500원이 남는 거예요.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 중장기 이평선의 밀집 국면에서 이제 장기 바닥, MACD가 이제 막 0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죠. 빨갛게. 꼭 저때 위치를 보는 것 같죠. 2017년도 때. 저는 만약에 이번에 리먼브라더스 중국판 이 리먼브라더스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완벽함을 좀 더 추가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역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쪽. 이쪽의 관련주들을 앞으로 잘 보시면서 글로벌 기업 쪽의 핵심 공급 업체들을 잘 보시게 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싹쓸이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먼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펜트론입니다. 매수 가격이 15,800원에 비중 25%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펜트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펜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도 좋고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장비 시장 쪽도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지금 15,8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일단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을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18,000원까지 가서 수익이 나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을 이 결과를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똑같죠.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찍어서 잘 맞췄어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고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 가서도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버는 거랑 말 그대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수 있지만 바닥을 찾으려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5,800원대에서 매수했다는 건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닥은 저 밑에 있을 때 2023년도 1월 달 5,000원대 있을 때 그때가 일단은 차트상도 바닥권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5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0원대 초반대는 퍼가 10배 초반대였거든요. 그럼 실적 대비도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고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밀집 국면에서 항상 주식은 신규 상장되고요. 대부분 한 1개월 동안 최소예요. 반토막이 난 다음에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보는 경우가 성공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되고 반토막 나지 않으면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도 퍼가 작년 실적 대비 20배인데 거기서
대량 거래 터지고 밀린다. 볼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드디어 거래 터지면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터닝한다. 이제 저평가 국면까지 내려왔네요. 신규 상장되고 반토막 난 다음에 그때는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 터지고 그리고 나서 쌍봉을 시원하고 흐른다. 근데 왜 중간에 조금 떨어졌으니까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이라는 거죠.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13,000원대 중반대인데요.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반도체 업종 흐름은 좋아요. 대신 이제 단기 저항권은 14,700원. 그리고 본전 부분 올라갈 때는 일단 뭐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바닥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리고 11,000원, 12,000원. 이 라인대가 이제 지난주 이전 저점 부분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 깨지기, 12,000원 깨지기 시작하면 역별 초기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아닌 말로 지금 10,000원대 이하로 떨어져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10,000원대 중반대는 전혀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펜트론 좋은 기업인데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랫 구간으로 11,000원, 12,000원 여기 지지를 잘 받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14,7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저항권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펜트론 이야기 나눠봤네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 가운데 에코플라스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매수 가격은 6,070원이고요. 비중 3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고점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일까요?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꺾였잖아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파업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는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 대비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얼마 설명드렸죠? 3,000원대에서 그 이하에서 강수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주식 싹쓸이 바닥을 찾는 거잖아요. 예. 중간에서 이제 더 갈 거 가려고 하다가 지지권이 깨지면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5,500원대가 지지권이었죠. 이전 저점 부분. 지금 일단 깨졌기 때문에 반등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이 기업을 어디에서 도전해야 되느냐? 뻔히 나와 있죠. 최대 주주의 이제 지분 확대 2,000원대 중반대, 자사주 매입 2,000원대 중반대, 주포가 들어온 단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연초, 제가 그렇게 연초에 굉장히 강하게 외쳐댔는데요. 왜? 721선 밀집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급소였던 거잖아요. 이 라인대에서 아닌 말로 제 설명을 듣고 100% 가까이 수익을 냈다. 지금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10% 20% 손실이 나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연초에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100% 200% 올라갈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발 위기가 돌발적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밀리면서 지금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내년도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면 현대차 이제 전동화 이제 관련주들이 전기차 쪽의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아마 내년도 이후에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 더 늦으면 내후년도가 될 수 있고 그때 시점 가면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미국 공장이 대규모로 완공이 되니까 수천억 들여서. 그러니까 결국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번에 떨어지면 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당장은 지금은 이제 200일선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4,800원대가 중기 지지권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저점 여기 5,000원대 초반대, 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주만 보유를 하다가 지금 자동차는 약간 당기는 때가 지금부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을 제가 최근 들어서도 계속 AI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올라갈 때 본전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누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AI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풀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요. 반드시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4,800원 그리고 5,000원 이 지지 체크 여부 중요하고요. 반드시 체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에코플라스틱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략주도 저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싹쓸이 포착 종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죠. HB솔루션, HB테크놀로지 모두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우상향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HB솔루션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HB솔루션 같은 경우 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조건은 이미 다 갖춰졌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시설 투자가 끝났고요. 200억 시설 투자, 세종시 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해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작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반도체 쪽에 수년 동안 준비한 반도체 사업이 이미 2년 전에 시작을 한 국제과제가 작년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속속 이제 성능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이 드디어 기다리던 OLED 쪽의 디스플레이 쪽에 대규모 4조 원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OLED 쪽의 장비 발주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주포들은 매집이 끝났습니다. 무상증자 들어와 있고요. 회사 돈 재원 200억을 통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주식을 이제 늘렸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50억 했고 소각까지 했고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돈은 또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이제 현금성 자산, HPSP 지분 매각만 하게 되면 1,000억 이상의 또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다 이제 준비는 됐는데 이제 증시가 언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안정화되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재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HB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721선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준비는 됐어요. 721선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니까. 차트 준비됐죠. 수급 준비됐죠. 그리고 신사업 준비되고 있죠. 준비됐죠. 시설 투자 이미 준비됐죠.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 결혼으로 치면 이미 결혼할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련은 돼 있는데 이제 남성분, 여성분은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면 딱 만나죠. 그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서 이미 다 갖춰진 기업이니까 이번 지수 때문에 만약에 출렁출렁 거린다. 아마 그럴 때가 올해 하반기 기회가 아닐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좀 더 생각보다 뭐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시장을 안정화 찾는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진행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도 관심 갖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지금 기회로 잘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솔루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하이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전략이고요. 한 달 만에 131% 상승폭을 본 겁니다. 역시 바닥 싹쓸이 기법이었겠죠. 네, 지금 주식은 항상 중요한 게 바닥을 찾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창기 바닥에서 이 주포가 들어올 때 그럴 때 단가들을 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딥은 언제 들어왔느냐? 일단 주포, 최대주가 1,000원대 초반대에 들어왔어요. 대표이사 매수에도 그렇고. 아까 HB솔루션도 3,600원대에서 3,900원대 그 사이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기관들이랑 최대주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었고. 근데 하이딥은 최근 들어 1,600원대가 지지권이죠. 왜? 유니캐스트 회장이 50억 지분 투자했잖아요. CB투자.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CB투자 물량이 어차피 8월 말 이전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1,600원대에서 이제 200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부사장 2명이 증여를 했다. 매도를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증여를 가족한테 했다. 앞으로 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2분기 실적에 드디어 스마트폰용 터치 IC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레포트가 이제 지난주에 신고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죠. 물론 이제 3분기 테스트를 거치고 4분기 공급을 확정 지어야지만이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회사 최대 주주 부사장 2명이 증여를 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 아닐까요? 가능성이 없으면 과연 증여를 했을까? 일단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이전 저점 1,5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이딥 1,500원 지지 받으면서 점진적 상승 바라보면서 하이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B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8월 14일 최신의 전략입니다. 국내 최초 독점 기술력 가지고 앞서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겠죠?
예, HB 테크놀로지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최근 들어 줄줄이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최소한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서 주식은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 안전하게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을 했을 때 대박이 터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했을 때 내가 큰 리스크가 있을까 그것부터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는데 너무 대박을 노리다간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얘기를 할 때,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은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뭐를 얘기해도 완벽해. 성격도 좋고, 역시 인성도 좋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일단, 일시적으로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잠깐 뭐 뛰어가다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왜? 모든 게 이제 완벽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뭐 지금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이 2,000원 초반대에서 2,000원 중반대가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5, 6,000원까지도 충분히 목표치를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혜롭게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방법들 많은 이야기 담아주셨는데요. 저희 화면 정리하고 돌아와서 또 새로운 공략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수익 싹쓸이 전략들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완벽함을 갖추고서 또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이 참 많았는데요. 새롭게 준비된 전략들도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AI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태성을 먼저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태성은 제가 올해 2월달 그리고 올해 6월달, 7월달 2,000원대, 3,000원대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7월 달에도 7월 말에 한번 이 주식 싹쓸이 관심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했고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얘기를 태성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바닥입니다. 최대 주제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네요. 시설 투자가 확대되네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2,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고점까지 한 100% 가까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 결국엔 바닥을 찾으신 분들은 성공하는 거고 왜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찾았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갔잖아요. 기간 조정 받고. 그러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왜? 주포가 매집이 들어오고 시설 투자를 끝내놨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준비된 기업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 애플 쪽에 챗 GPT 수혜 줄이 엮였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애플 AI 쪽에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애플 AI 이제 상용화 좀 준비 중에 있다. 계속 이런 언론 보도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끝날까요? 예. 독점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시설 투자까지 끝냈고 신사업까지 확대잖아요.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장비 사업까지. 그리고 북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주포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수 때문에 다시 단기 차익실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밑에 이번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온라인 주식 싹쓸이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성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애플 쪽에 AI 서버 독점 공급 계약 타이밍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이 방송 끝나고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전략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약코가 아닌 센코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약한 코가 아니고 세요, 너무. 지금 딱 필요하네요. 네, 너무 코가 센 것 같아요. 네. 센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이 센코 같은 경우가 제가 분명히 작년도 또 12월 달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바닥에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대표이사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포스코 쪽에 지분 투자가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또 수소 쪽에 가스 센서를 개발했던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맥신 관련주를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대량 생산을 위한 전극 및 방고형 전해질을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개발을 이제 완료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직 중장기 꼭대기권에 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지금 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지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출렁거렸다가 또 매물주 출회되고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초보자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가면서 자기가 좀 추격 매수를 했으면 단기에 좀 이득 실현을 해가면서 다시 밑에서 보시는 게 낫고, 진짜 찐바닥에서 봤어. 제가 이 생코를 3,000원대 설명드렸던 거 작년 12월 달에 다 남아있을 텐데 3,000원대에서 보신 분들 솔직히 뭐 지금 뭐 떨어지든 말든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에서 봤는데 대표이사 매수세 들어올 때 차트상 바닥.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달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닥에서 좀 노리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닥에서 좀 더 노리면 주포 매집 들어온 단가 부근에서 그러면 좀 더 부담이 덜 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에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금요일이죠. 꿈의 신소재 맥신이란 새로운 이슈와 함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센코입니다. 약한 코 말고 센코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APS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기업도 이제 맥신 관련주를 주목받았는데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의 모회사죠.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난주에 맥신 관련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의 모회사인데 DNT라는 자회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의 장비 시장 쪽도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그리고 LP 시스템이 또 자회사로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그러니까 지금 이 APS는 설마 나중에 이제 맥신 관련주가 다시 꺼진다 하더라도 갈 겹으로 생각이 돼요. 왜? 자사주 매입이 저 위에서 또 12,000원대에서 또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 장내 매수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을 또 20억 또 더 하는데요. 대신 지금 5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좀 더 들어와야 돼요. 15억에서 16억 정도? 14억 정도? 그러니까 아직 자사주 매입이 9월 초반때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워요. 눌러주면 10,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주포 들어온 단가가 12,000원대, 뭐 10,000원대 이럴 때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맥신이 아니어도 갈 만한 기업이니까, 만약에 지수 때문에 출렁거린다, 그럼 10,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럴 때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있을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APS 마지막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로운 맥신이라는 이슈와 함께 부각받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APS에 대한 전략, 잠시 후 역시나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공개 방송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또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전략, 그리고 또 타이밍까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주식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거든요. 예, 미래를 잘 예측하면 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제가 올해 상반기 미래를 예측을 해드렸고요. 올해 하반기 아마 조만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의 이제 방향성이 바로 나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의 매수 기회를 올해 하반기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금리는 이제 정점이 거의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는 기업들, 이번에 반도체 랠리 나오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만큼 항상 바닥에 있는 기업들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전략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MTN의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공명 정지우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반짝이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잠시 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